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공무원 초원할 때부터 이 안전 분야 공무원들을 제대로 뽑혀서 뭘 해야 되냐, 시험 과목서부터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충원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이 연수 문제, 근무 방법. 이거 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혁신해서 좀 해줄 거냐.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사기를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이 전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차원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자꾸 나면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고민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뭘 이렇게 한번 딱 발표하고 정말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제시를 해야죠. 그렇게 자료 또 주시겠습니까? 이거 자료 주시는 겁니까? 시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공공기관의 청규를 보면서 정말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게 공채 분야는 정말 깨끗 정렬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난번에 보안사고가 났잖아요. 이거 채용 비리 분야도 공직에 있습니다. 있는 걸 다시 한번 스크린 각 부처가 하고 있는 뭘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보안사고 문제는 완전히 다 이게 전부 개선이 됐나요? 예, 뭐 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적인 부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 출제자하고 출제자의 자제가 그 시험을 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채용 비리 문제는 정말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공채 부분에는 정말 자료 또 이제 믿고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시간 조정을 통한 이 근무 혁신, 저는 좋은 점이 많다고 봤습니다. 혹시 오찬 시간을 지금 12시부터 1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분을 늘리고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거나 그런 그 방법도 한번 많이 제기도 됐는데 유연 근무를 현재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실질적인 운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약 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 취약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이 발언을 들으실 때 선거연령 하향에서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을 계세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 선거연령 하향하는 거를 일종의 학제 개편과 지금 연결하겠다는 발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일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밖에는 이제 자유한국당마저 우리 4당은 다 지금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참정권을 확대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학제 개편이나 이런 것을 연결지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선거연령 관련해서 OECD 34개 회원 국가는 다 지금 몇 세로 돼 있죠? 8세로 돼 있고 16세로. 네, 더 낮죠. 그죠?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이거는 또 OECD뿐만이 아니라 세계 147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이런 나라들도 이미 18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시생들이 이 변화된 어떤 이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불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 부분을 별도로 이제 575년 뽑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을 기대했던 분은 한 82년 정도만 좀 줄어든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둬야 된다. 정부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시생들이 불만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 100일밖에 남지 않아서 자격증 취득할 시간이 없다. 첫째. 두 번째는 이 공시생들이 기존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직업 상담사들을 위한 가점이 아니냐.
여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 공시생 1000여 명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청와대 게시판 좀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는 80명이 아니라 80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은 1만 2천 명이 이르는 공시생들이 적폐 청산이라고 외치더니 이건 적폐 아닌가요? 공시생 아니지만 응원합니다. 응원은 잘못됐다는 걸 응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네요. 이 나라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건가요? 촛불 든 손이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은 공정하게 말은 허언이었습니까? 유예기간도 없이 가산점 부여는 너무 부당합니다. 폐지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지적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 분권 그리고 특히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중요성이 저는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관위에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개헌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선관위에서 이 국민투표 관련한 개정 의견을 제출한 게 2017년 10월 17일 그렇더라고요. 원래 2015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지만 어쨌거나 상관위법 17조에 의해서 이 법에 대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사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의견 제출했다는 것은 어쨌건 저는 상관위도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어쨌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건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해서 또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선거법인가 그 선거 연령 인하 문제, 19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정당가입 연령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6년 8월달에 아마 선관위에서 의견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16세 미만의 16세 이상의 이제 청소년들도 정당가입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의견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그 정당법 개정을 선관위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개정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그 직급 구조와 보수 구조를 바꿀 때 기존 공무원이 일단 임용되면은 개혁하기 힘듭니다. 혁명으로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년 동안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은 30만 명 이상이 교체됩니다. 충원됩니다. 그 신규 인력에 대해서 이런 변화된, 개혁된, 개선된 보수 구조와 직급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하고 역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수 구조가 정말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캐나다는 이 보수를 공개하더라고요.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도 일치의 모든 그 공무원의 보수 개방은 공개는 못하겠지만은 일정 계급 이상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박봉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적정 그 보수 수준인지 아니면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직급 구조 개편과 공개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급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급 체계, 보공제와 함께 연구토록 하면서 보수 문제는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예. 인사검사에는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균형 인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서전 검사 같은 경우 8년 동안 정말 이제 그 서 검사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8년 동안을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은 자기가 잘못도 없으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를 피해를 준 사람을 뭔가 징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그리고 현직 검사가 그런 성추행을 당하고도 그걸 오히려 그 조직에서 그걸 은폐하고 그리고 은폐에서 멈춘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를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일반 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인사제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중앙부처인 인사처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더라면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의 조직 내에서만이 아닌 중앙부처에 그런 걸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검사의 경우는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검사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사처에서 이런 경우까지를 앞으로 뭔가 그 제도를 바꾸든 법률을 바꾸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조직원들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보완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범정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